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물은, 자, 우리가 물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은 생왕방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빠져나가는 물은 사절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택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우물을 판다 라고 하면은 이 우물을 파는 것이 생왕방에다가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은 사절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생방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생왕방향으로 물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묘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묘자리에서도 나를 향해 들어오는 물은 생왕방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절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잊어버렸네. 방향에서 생하고 사절 방향으로 생사절. 그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자리에서도 그러면은 묘자리에서 어느 방향이 생방이고 어느 방향이 왕방향이냐 어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을 세우는 거예요. 국을. 자, 우리 24방우에서 자, 오, 묘, 유, 흑인, 묘진, 사오미, 신유, 불, 해다. 여기에 우리가 임계 여기 들어가고 여기 간이 들어가고 각, 묘, 을, 진손, 사, 병호, 정, 미, 곤, 신, 경유, 신, 술건해 이렇게 이사방위가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국이다. 수국은 삼화보행이 뭐예요? 신자진. 신자진이에요. 그러니까 수국은 신자진, 진에서 묘가 돼요. 묘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패처를 놓고서 방울을 봤을 때에 진 방향으로 여기 여기 진, 사, 오 방향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수국의 묘, 절, 태가 되는 거예요. 신자 진 하니까. 예. 요 다음에 요 사오는 절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 여기 두 글자씩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하네요. 여기 을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병호까지 물이 빠져나가면은 여기를 수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미에는 뭐의 묘입니까? 무슨 국의 묘예요? 해, 묘, 미, 목국이에요, 목국. 네. 만약에 물이 내가 묘자에서 딱 봤을 때, 패처를 놓고 봤을 때, 정미, 곤신, 경유로 빠져나가면 이건 목국의 묘절 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목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술, 건해, 임자로 문을 빠져나가면, 이거 무슨 국이겠어요, 이건? 이 숫자를 딱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인, 오, 술. 화국이죠. 여기는 화국이에요. 화국.
그 다음에 여기 사유축, 이건 금국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묘절에 딱 들었으면은 거기서 물 빠져나가는 방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빠져나가는 방향을 딱 보고서 아, 이곳은 전체가 다 무슨 국이다 라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무슨 국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용이 아까 갑, 을, 병정, 병신, 임계 이렇게 할 때 여기 갑, 병, 경, 임 요건 이제 국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갑은 목국이죠. 해, 묘, 미 목국이죠. 그죠? 예. 네. 병은 인, 오, 술 화국이겠죠? 병은 인, 오, 술로 생황묘가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황묘가 돼요. 그런데 자, 여기 병화에 병화로 이제 화국이라고 하는 걸 정했는데 이 화국과 같은 묘, 이 술토에서 묘를 이루는 것이 이게 을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화국이다. 여기 아까 화국이다 하면은 여기에 배합이 되는 용이 뭐냐면 아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인오술 잠깐만 해묘미 하면서 여기는 오인술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거기 뭐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걸 같은 부부 배합으로 보는 거예요. 수국에는 이 을용이 이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국 을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국 을용이다. 정과 요 경과 정과 경이 여기 같이 여기 사유 축에 여기도 정화도 결국 음간 여기도 축으로 아까 끝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금국의 정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금국은 여기 정용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물과 용이 지금 이렇게 배합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서로 형성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을신정계 사룡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101쪽에 보면은 자 용은 형상적으로 여기 지금 이 흐르는 이게 용맥이 저게 생용이냐 사룡이냐 왕룡이냐 이걸 생왕사절을 보아야 하는 바 불곡하고 활동해서 막 용이 여기 기본 용어가 있어요. 기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용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게 이게 기복이에요. 불곡은 좌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불곡이라는 말 써요. 네, 불곡하고 활동하여 기세가 웅장하면 이것이 형상적 생왕룡. 이 형상적으로는 이걸 생룡이다, 왕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준조 경직하면 이건 뭐냐면 그냥 이게 살아있는 것인지 쭉 뻗은 죽은 뱀처럼 이렇게 보이는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준조 경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형상적 사절용이다. 또한 용의 입도에도 생왕방과 사절방이 있는 바 이는 이기적 생왕사절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기적 생왕사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의 묘를 볼 때에 그 마디마디를 쫓아서 이제 찾아가요. 그리고 산만의 봉우리만자죠. 산 봉우리의 곡절이 변환하고 환포는 둘러싸인 걸 말하는 거예요. 환포된 것이 유정하이며
순리로 결혈되는 곳까지 이르며, 여기서 말하는 결혈은 시식 묻힌 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곳까지 이르면 용의 형상이 생황으로 된 것이라 알아야 하고, 또한 나경, 우리 좌형을 볼 때는 나경의 여기 외반이라는 말은 8층으로 된 그 24방울을 얘기한 겁니다. 8층. 외반으로 용신에 붙은 가까운 물과 또 움직이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 그리고 산과 땅의 건류. 건류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흐르지 않는데 비 오면 흐르는 곳. 그걸 건류라고 합니다. 건류며 좌우 양방이 어느 글자 위에서 서로 사귀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요건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것만 외우면 돼요. 경운 을병교의 추술이요 신임회의 취진이요 두납 정경직이 금양수 개갑지령. 이거 하나의 비결문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을과 병이 지금 하나의 부부배합이잖아요. 정과 경이 여기 부부배합이고, 신임이 부부배합이고, 개갑이 부부배합이요. 결국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묻혀 돌아가는 곳은 한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우리 부부자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게 없어요. 부부자리는 한 자리예요. 한 자리. 네. 존비와 영역을 함께 하는 자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남편이 영의정이면은 아내는 뭡니까? 자연적으로 정경부인이에요. 정경부인. 남편이 대령이면 아내도 대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묻힐 때에도 묻힐 때에도 합장을 할 때에는 머리를 딱 맞추는 거예요. 다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춰요. 아무래도 아내는 좀 작고 남편은 좀 크겠죠. 네. 저 경상도 쪽에 가니까 저도 가끔 제가 이제 통수하니까 가끔 이장을 제가 하고 했어요, 제가. 근데 경상도 쪽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 묘소를 합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여기 묻히면은 어머니 묘소 약간 낮춰가지고 이렇게 매셔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예법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할 때는 머리를 딱 맞춰가지고 합장을 이렇게 한번 그렇게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 동생 되는 분이 정세영 씨하고 정순영 씨가 있어요. 그 두 분 묘소를 제가 이장을 제가 했어요. 이장을 할 때 그런 이제 의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주관을 다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정순영 씨 묘소 제가 할 때도 이제 본래 곤지암에 있던 정순영 씨 묘소를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거기를 이제 양수리 쪽으로 매시는데 두 분을 어느 분을 먼저 묘로 넣어야 될까? 광에 넣어야 될까? 또 합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갖고서 상반이 거기도 그 의전팀이 있어요. 의전팀이 있어가지고 뭐 누가 먼저 매셔야 한다, 막 감론을 막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자 부부가 합장을 하는데 둘이 똑같이 여기 관이 도착했어요. 누구를 먼저 매셔야 할까? 어머님을 먼저 매셔야 한다. 네?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될까? 머리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제가 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누워있을 때는 좌우는 좌우를 어디다 배치해 남면. 이제 그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에 보면 부자라는 말 써요. 예, 합사할 부자예요. 예, 우리가 이 묘소를 갖다가 묘를 쓸 때에 아버지를 이렇게 미시고 하면은 어머니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우신 자리에 왼쪽에 들어가죠. 왼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좌라는 말 붙이는 겁니다. 어머니를 비색에 보면은 이렇게 부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갑잔치 때 부모님을 같이 이렇게 모신다. 그러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어머니를 모셔요. 그때는 살아생전에는. 근데 돌아가신 분인 경우에는 왼쪽에다가 모신다. 그 원리는 뭐냐면, 그 원리는 생자에 의해서는 동쪽을 높은 자리로 쳐요. 사자의 원리에서는 서쪽을 높은 자리로 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여기 을병교의 추수라는 말이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거 뭐냐? 여기 을과 병이에요. 을과 병. 이건 을용과 병수예요. 네. 그러니까 을과 병이 서로 사귄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을병교해서 어디로 가느냐? 추술. 술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아갈 축. 을병교의 추술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다 이게 포테포 원리에서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물은 순행하고 용은 역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맞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두납 정경직이다. 여기 보면은 신임회의 취진 볼까요? 신임회의 취진. 여기 신과, 그죠? 여기 신과 임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만났다는 얘기예요. 신과 임이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여기 임에서 신자 진이니까 진으로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신임회의 취진이다 이게요. 거기서 모인다는 얘기예요. 진토에서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납 정경직이다. 여기 정과 경, 여기. 네, 여기 정과 경. 요건 축에서 서로 만나죠? 축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두우가 뭐냐면 두우. 이 축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우자니까. 두납 정경직이다. 정경의 그 길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예요. 금양수 개갑지령이다. 금양수 개갑지령이다. 양은 뭐냐? 지금 개와 갑이 해묘 미니까 미. 양이죠, 이게 양. 예. 진술충미가 이게 성수오행으로는 금이에요. 그래서 금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자를 쓴 것은 이 천문 성수오행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예, 그런 겁니다. 이 용어가 그러니까 조금 뭐 변형을 해놨지만은 결국 이 원리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용과 물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자, 우선 국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포태법 얘기했지만은 산에 딱 올라가면은 아, 여기는 무슨 국이다.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무슨 국이다. 그것은 방우에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따라서 이 묘자리에서 봐가지고, 그죠?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아, 여기는 금국이다, 수국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금국하면은 정령 이렇게 여기 금국이 사유축, 여기 정령이 여기 부합이 되는 거죠, 그죠? 금국하면 정령, 네. 화국하면은 을룡 이렇게, 네. 목국하면은 계룡, 수국하면은 신룡 이렇게 그런 식으로. 포태법 어렵죠? 포태법 어렵죠? 조금만 지금 이 용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조금만 이해하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기 평소에 영어 공부하시는 거 100분의 1만 하셔도 100분의 1만 하셔도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여기 천문 28수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나 이거? 예? 해주세요. 예, 어디 뭐 외우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가 요 천문은 자 여기 천문은 이제 26쪽 기초는 그냥 그런 정도로 나가면서 그냥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요긴한 것들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8쪽에 보는데 대개 여기 태을도가 이게 가려졌구만요. 하늘에는 이제 삼원이 있어요. 자미원이 있고 태미원, 천시원, 삼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도 삼원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80년을 주기로 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수명도 180년 얘기도 하는 겁니다. 도가에서는. 우리가 저기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미원이 이 자미원이 상제가 거처하는 곳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기준되는 점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여기 36쪽에 그러니까 북신이다. 북신이다. 이게 36쪽이에요. 36쪽. 거기에 북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 북신이 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북극성의 명을 받고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북극성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북두칠성이 어떻게 운행하느냐, 어느 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4절기를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북두 여기는 국자 모양이고 여기는 북두 자루예요. 자루. 자루 모양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제 패처를 보면은 방향이 어딘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좌방일세, 여기 오방향일세,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이 초저녁에 대개 천문을 보는 기준은 초저녁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초저녁에 요 자루 끝이 만약에 좌방향을 가리켰다. 초저녁에 좌방향을 가리키면은 지금이 동짓달이로구나. 이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정북방을 가리키면. 만약에 북두칠성 자루 끝이 인방향을 가리켰다. 인방향. 그러면 입춘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춘. 그걸 알 수 있는. 우리가 입춘 되면은 저기 대문에다가 뭐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네? 입춘대길만. 우리가 건양다경 입춘대길 이렇게 쓰죠? 건양다경. 입춘대길 이렇게 써요. 이게 건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북두칠성 자루 끝이 요 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 인이 화국의 장생지지죠? 화국 장생지지요. 이걸 건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사가 많다 이게. 양기로 만물이 생하는 때니까. 그래서 건양다경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때는 입춘대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대문에다가 붙일 때 이걸 어디다가 붙일까 이걸? 건양당이 양쪽에다가 붙인 다음에 어디에다가 붙여야겠어요? 왼쪽에다가 붙여야겠어요? 오른쪽에 붙여야겠어요? 아니 양쪽에 붙이는데 건양다경 입춘대기를 양쪽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예? 가운데다. 요걸 붙일 때에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은 주인이 앉아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 기준 되는 자리를 북쪽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이제 앉아있을 때,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여기 주인이 담장이고, 여기 주인이 여기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자는 손님이고, 안에 있는 자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앉아있으면, 만약에 이게 남향집이다 하면은, 대문은 오방향에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주인이 앉아있는 것은 북쪽을 좌로 하고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북쪽이면, 위치하고 있으면, 이 왼쪽은, 주인으로 보면 이게 왼쪽이 이제, 이쪽이 왼쪽이겠지. 그죠? 왼쪽을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는 서쪽이고. 그러니까 건양다경을 할 때에 주인이 있는 쪽, 동쪽에다가 건양다경 붙이는 것이고, 입춘대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밖에서 볼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볼 때 여기다가 건양다경, 입춘대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집안이 많아. 기준을 모르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인 방향을 가리키면 건자, 이렇게 이 건자가 뭐냐면 요 북두칠성 자루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걸 건이라고 쓴 거예요. 세울 건자. 인월달이 되면 건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월달을 가리키면 건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북두지동 자루 끝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 절기를 세우고 인간의 기륭 화복도 다 북두칠성에 정해주는 걸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옛사람들은 이 천체를 뭐 모든 별들을 다 어떻게 다 그걸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28수를 갖고서 이제 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수를 얘기하는데, 각항, 저방, 신미기. 여기 이제 제가 여기 28수, 예, 쭉 써놨어요. 볼까요, 한번? 예, 여기 뭐 40쪽에도 제가 28수 써놨는데 28수라고 이제 40쪽에 28수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 어디 뭐 숙박한다, 묵는다 할 때는 숙이라고 읽지만 별자리를 얘기할 때는 수라고 읽어요. 별자리, 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별성자를 쓰잖아요. 요건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 눈에 보일 적에 별 하나를 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는 2개 이상, 심지어 어떤 경우는 16개가 각지 한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수라고 하는 겁니다. 수. 근데 이게 별자리가 이렇게 동방 창녕 칠수에는 이렇게 각항저방 신미기 요 순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부, 우, 여, 허, 위, 실, 벽, 규, 루, 위, 묘, 필, 자, 삼, 정, 귀, 유, 성, 장, 입, 진 이렇게. 자, 이게 대개는 시계 방향으로 기미신방 저항각 진익장성 유계정 삼자필명 우유루교 벽실우유허 여우도 요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거꾸로 태양은 이 태양은 하루를 주기로 보면 어때요?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서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1년을 보면은 태양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공전은 1도 못 미치게 가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규로이며 필자삼 정규성 장익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 윷놀이 있죠? 윷놀이 할 때 보면은 거기가 전체가 29점이 있어요. 29점. 거기 한 가운데는 뭐냐? 북극성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28점 이거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윷놀이 할 때 보면 어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뭐냐면 태양이 1년 공전하는 그 길을 얘기한 거예요. 가는 길이 4군데가 있죠. 가는 길이 방사가 빼내는 방법이 4군데가 있잖아요. 가장 짧은 길이 있고 태양의 가장 짧은 길이 언제겠어요? 동지예요. 그 동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지에 태양이 가는 길을. 가장 삥 둘러가지고 가장 먼 길을 가는 것. 화지 때의 태양의 길이를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는 반반 움직이죠? 춘분과 추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게. 누가, 네? 누가 만들었어요? 단군이 만들었어요. 네. 단군이 박달나무 신단수 아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박달나무 한 가지를 꺾은 거예요. 이게 무국에서 태극이 된 이치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두 조각으로 딱 낸 거예요. 태극에서 음양이 된 이치예요. 요걸 두 동강으로 내는 거예요. 음양에서 사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안짝 바깥짝 하니까 팔괘가 되는 이치예요. 예? 운용은 오행으로 움직여요. 독에 걸린 목. 예. 여기에 원리를 담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 어떤 조선국의 단군의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예전에 윷 갖고 점을 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고안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순금 도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금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구만 지금. 도금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윷 갖고 윷놀이도 하고 점도 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가끔 우리 학회 행사 때에 윷점을 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말도 되게 하고 윷을 큰 걸로 해가지고 4명이서 동시에 윷을 놓고 4명이 말이 되고 그래서 한 팀이 8개 장군 1명까지 하면 9명이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윷 놀고 상대방도 하니까 18명 갖고서 하면 윷도 놀고 그리고 이긴 사람이 으로 하여금 또 점도 치게 하도록 그게 이렇게 해놨어요. 고안을. 나중에 언제 한번 선을 한번 뵈드려야겠구만. 여하튼 요 28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패처를 볼 때에도 보면은 6충이 있는데 6충에 그 24방울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6충을 보는 법은 이 성수 오행, 요 28수로 인한 또 오행을 보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요 28수가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태양이 겨울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태양이. 하루에 1도를 못 미쳐요. 그러니까 태양이 만약 여기 있다면은 두 1도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두 2도 뛰는 자리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겨울에는 태양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봄에는 태양이 주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름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을에는 여기하고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이 7월 달이니까 가을로 접어들었죠? 태양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밤에, 초저녁에, 태양은 서쪽에 있겠죠? 초저녁에. 태양이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게,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이제 이 각항제방이 이게 뭐냐면, 각자가 뿔각자예요. 이게 용의 형상이야. 이게 용 뿔이고, 용 목이고, 용의 심장이고, 용 뿔이요. 그게. 꼬리미자예요, 꼬리미자. 이 용이 지금 머리를 드러내고 막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 창룡, 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액장이 날개를 쫙 주작이 날개를 펼친 상이에요. 주작 칠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백호 칠수예요. 여기 백호 머리예요. 큐가 백호 머리. 여기는 백호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현무 칠수라고 해요.
현무. 그래서 우리가 사신도 얘기할 적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이게 사실은 28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땅에 우리가 저 산을 갖고 얘기하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것이 이 땅의 어떤 용어로 쓴 게 아니에요. 천문이 하늘의 기가 이 땅에 스며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이 용어를 쓴 거예요. 대개 그 기가 산봉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개 산의 좋고 나쁜 걸 얘기할 때는 봉우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산봉우리들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성만이다. 별성자 써가지고 성봉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 저녁이 되면은 남쪽 하늘에 별들이 쫙 보일 거 아니에요. 남쪽 하늘에. 별이 볼 때 대개 저 앞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28수를 놓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태양이 만약 서쪽에 가 있으면 남쪽 하늘에 무슨 별들이 보이겠어요? 28수 중에서. 이게 서쪽으로 가면은 요게 남쪽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똑같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남쪽 하늘에 오늘 만약에 저녁 무렵이라고 한다면 남쪽 하늘에 이 별자리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밤중에는 밤 12시에 태양은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북쪽에 가 있겠죠. 근데 꼭무늬 이게 한밤중에는 북쪽에 가 있어요. 가 있으면은 남쪽 하늘에는 무슨 별자리들이 있겠어요? 이게 북쪽에 있으면 남쪽은 이별들이 있겠죠. 밤 12시 무렵에는 이별들이 남쪽 하늘에 펼쳐져요. 내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건가? 천문 보는 법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치만 알면 돼요. 28수가 우리 눈에 나오는 화면이 7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지요. 예, 별들 돌지요. 아, 지구가 도니까 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예, 지구는 반대로 도니까 저 별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당연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예,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은 저 하늘보다도 1도 못 미치게 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천문 공부를 하려면은 요 별자리 모양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별자리 모양들을 알아가지고 어느 때는 어디에 뭐가 나타나고 어느 방향에 뭐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천문 기초 공부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 여기 지리서에서도 주변에 청룡백호 주작 현무의 이 어떤 길흉 되는 바를 설명을 할 때에 이 성수오행 갖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지금 여기에서 논할 바는 아니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요.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하는 풍수의 적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느 방향에 이 혈자리와 이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를 놓고 볼 때에 단지 그냥 정오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성수오행으로 봐요. 성수오행. 여기 이제 이거 성수오행을 표현한 것이
여기 44쪽 이게 성수 오행법이라고 해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44쪽에 위에 성수 오행법 이렇게 해놨죠. 예. 요거 잘 용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기초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 뭐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음택, 용혈, 사수, 향에 대한 간략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한 2시간, 예, 또 패철 공부도 또 한 달 정도 하고. 그럼 이걸 외워야 외워야 좋지요. 외워야 좋죠. 외워놓자.